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한판의 바둑에서는 반드시 뛰어들기의 장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장소는 판마다 다르겠지만 상대방의 진영에 뛰어들어서 일거의 우세를 쌓기도 하고요. 또는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킬 때도 있죠. 뛰어들기 그 이후에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뛰어든 말을 몰아붙여서 이득을 보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에 맞서 가볍게 타개를 한다든지 또는 반격을 노리면서 일련의 싸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둑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뛰어들기 또는 침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한 칸 굳힘 형태 이후에 뛰어드는 침입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좌 잘 감상해 보시고 실전에서 잘 응용해 보세요.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칸 굳힘 이후에 뛰어드는 형태, 이 한 칸 굳힘이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변을 벌려갈 때 우리 애기가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가운데 정도의 나를자 걸침 후에 변 벌림의 수를 여전히 많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은 이 변의 벌림을 조금 좁혀서 2칸 정도로만 벌리는 것을 추천해요. 그 이유는 이 한 칸 굳힘 이후에 이 모양에서 지금 이렇게 나를자로 침입하는 뛰어들기 하는 자세가 인공지능 추천수이고 매우 유력한 수법입니다. 자, 이 뛰어들기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 궁금하시죠? 일단 이 한 칸 굳힘 모양에서 벽에 노림이 있어요. 어떠한 노림이냐라면 뒷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일감은 사실 나를자 정도인데 나를자 두는 것은 흙이 받아주었을 때 아주 약간의 집을 축소시킨 효과만 있을 뿐이지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숙하게 침입하는 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한 칸에 지금 한 칸 굳힘의 가운데를 깊숙하게 이렇게 침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는 일단 돌이 양분되는 형태여서 좀 매우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 수는 일단은 뭐 흙이 만약 이어만 준다면 건너가는 자세가 제격이고요. 흙이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은 이렇게 막아서 양분시키고 싶은 장면인데 이제 백이 젖혔을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냥 건너가게 해주면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여러분들 아마 두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프로들 기보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이 끊어지는 상태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반발을 하면요. 백이 일단은 호구를 쳐서 약점을 지키고 이제 흙도 단수 치는 것이 지금은 싸움에 있어서 약간 악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이었을 때 사실 지금 모양만 놓고 보면 백이 만약에 그냥 산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형태예요. 하지만 항상 제가 이제 강좌 진행하면서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생부리 여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작게 살았기 때문에 생부리 여사의 형태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두어야 하냐 하면 약점을 일단은 찔러서 끊는 것이 지금 최대 강수입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그 다음에 흙도 너무나 뻔히 보여요. 단수 쳐서 뭐 막아서 수상전을 하더라도 흙의 수가 훨씬 빨라 보입니다. 지금 백은 3수밖에 안 되는데 흙은 지금 4수죠. 느는 곳이 선수더라도요. 이렇게 되면 흙이 5점을 그냥 온전히 가져가서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이 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젖혀가게 되면 일단 막을 수가 없죠. 이게 끊기는 순간 중앙 약점이 남아있어서 흙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선에 젖히는 수가 수를 늘리는 맥점인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가 패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백이 들어가면 단패지만 패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 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 두고 2번을 따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패를 해소하려면 2번을 둬야 되는 2단패인 거예요. 백으로선 그만큼 부담이 없는 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 모양만 남겨놓고
다른 곳을 가게 되더라도 이미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상대가 반격을 했을 때 일어나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보여드리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이 한 칸 굳힘 이후에 이렇게 날일자로 침입하는 형태가 유력한 이유는 이렇게 깊숙하게 한 칸의 가운데를 침입하는 수가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양분시키고자 한다면 젖히는 수가 지금 강수인데 호구를 치고 나와서 끊게 되었을 때 사석작전으로 사석작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늘어나는 형태이고요.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흙이 2번 두어야 해소가 되는 배이기 때문에 백이 약간 우세한 결과예요. 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과정 중에서 흙이 단수를 한번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점 일단 나오시고요. 이제 흙도 막아서 약간 귀의 수를 늘린 효과는 있겠죠? 그러면 백도 다시 변 쪽을 맞게 되고, 중앙 쪽에 단수 치고 늘게 되면 넉 점이 막혀서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흙도 약점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5점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흙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흙의 돌수가 많이 투자된 세력권이었기 때문에 버려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버리기 전에 이렇게 먹는 것은 약간 악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요. 약간 보류하는 의미에서 단수를 일선으로 한번 쳐놓고 이을 때 다시 변쪽으로 이 정도로 두어가면 이미 흙의 세력을 많이 좀 부순 백으로선 타개의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 형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되게 여기 약점 때문에, 지금 찌르고 끊는 약점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도 호구를 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백이 쉽게 살아가는 형태예요. 하지만 여전히 위태로워 보이죠. 막았을 때. 여기서 행마가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다음 행마 잘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이시라면 좀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끼움 당해서 단수를 칠 때 이렇게 붙여가면 통째로 백 넉 점이 끊기게 됩니다. 전부 다 흙의 수중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단하게 행마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떠오르지 않는 이 삼선에 이렇게 헤딩을 하는 치받아서 두는 수가 지금 정수이고요.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행마입니다. 악수 같아 보이는데 받아주면 중앙 한 칸, 그리고 이렇게 또 흙이 날일자로 공격을 해와도 이렇게 밀어가면서 흙 진영 속에서 집을 부수면서 충분히 타개가 되는 형태예요. 백이 만족이고요. 요 진행 자체로 백이 치받았을 때 이미 백이 좀 타개에 좀 성공을 해서 승률상으로도 6대 4 정도로 우세한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흙이 중앙 쪽 날일자를 씌우면 이 사활에서 궁도를 넓혀라죠. 그런데 이럴 때도 그냥 이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냥 있게 되면 사활에서 못 살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잡히지 않더라도 잡히는 수가 남아있는 것 자체로 부담이기 때문에 백이 나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2선을 젖히고 1선을 늘어서 두는 것이 지금 모양에서 궁도를 최대한 키우면서 또 완벽한 완생의 형태를 갖추는 급소예요. 늘었을 때 뭐 이곳을 젖히더라도 이렇게 흙이 좀 밀어서 수를 늘리더라도 붙여서 돌리는 순간 안 됩니다. 아무런 수도 나지 않고요. 깔끔하게 살아있어요. 이러한 형태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궁도를 넓히는 젖히고 일선을 늘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한 칸 굳힘에 그 백이 날일자로 침입을 한 이후에 만약에 상대방이 뭐 이런 곳에 변 쪽으로 백도를 압박을 해 온다면 이제 한 칸에 들여다보는 자리,
요 자리가 급소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후에 수수는 실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행마들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뒷문이 열려 있어서 이번에는 뒷문을 뭔가 사실 뭐 나를자도 흑의 입장에선 거슬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깊숙하게 침입하는 수도 유력해서 뭔가 좀 집을 지키고 싶은 흑의 입장에서는 좀 실리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 장면인데요. 뒷문을 붙여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 문제는 이 형태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흑의 모양이요. 여기서 이제 보통 공격은 나를자로 해서 이렇게 나를자로 두게 되는데 백이 뭐 막연하게 두 점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겁게 약간 끌고 나오면서 행마하는 것이 아니라 타개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잘 봐야 돼요. 이 모양에서 흑이 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양인데 의외로 좀 여전히 이 한 칸의 가운데를 들여다봤을 때 흑이 대응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으면 건너가는 순간 실리로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자체로 큰 이득을 보았죠. 만약에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여기서 나를자를 건너 붙여서 이제 보시면 귀에서 큰 수가 나게 됩니다.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단수 쳐서 귀의 주인이 백으로 둔갑해 버리죠. 그래서 흑이 안 되고요. 이렇게 침입하는 수가 아주 통렬한데 약점이 남아 있어서 이제 이런 약점이 워낙 유력하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흑으로서 좋은 모양이 아닌 거예요. 이 수가 워낙 통렬해서 지금 당장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들여다봐서 이어주면 건너가서 실리로 이득이고 만약에 못 건너가게 하면 뭐 이렇게 만약에 치받았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건너 붙여서 조금 간단하게 수를 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늘어서 강하게 버틴다면 찌르고 막을 때 끊어서 그 다음에 어차피 또 수가 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수가 나는 형태니까 이 모양이 혹시 여러분들 실전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네, 날카롭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 수를 통해서 이득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한 칸을 뛰더라도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형태를 또 이렇게 들여다봐서 있게 해주고 부분적으로 큰 악수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들여다보는 수를 이용해서 또 실리로 이득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꽤 이득을 볼 수 있는 좀 뒷맛이 나쁜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흑이 받을 때 이렇게 붙여서 받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가 이제 보시면 귀를 굳힐 때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요 교환 자체로 약간 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의 수수는 인공지능은 이 밭전자를 추천해요. 굉장히 멋있는 행마죠. 밭전자 사이 가르면 뚫려서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바둑 격언에 밭전자 째면 사이도 삼지 말아라 이러한 격언도 있는데 좀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밭전자 사이 째면은 망하게 되고요. 만약에 아래편을 밀게 되면 가볍게 한 칸을 띄어서 행마합니다. 좀 허술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흑의 입장에서 끼워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렇게 끊을 수가 있잖아요. 백이 아주 곤란해 보이는 그러한 형태인데 수순이 아주 절묘합니다. 흑이 만약에 끼워서 끊고자 한다면 이때 이 나를자에 지금 보시면 그 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 찔러두는 거예요. 백으로서는 지금 찌르는 자리가 절대 선수잖아요. 그러면 흑이 받아야 되는데 이 다음에 다시 단수를 쳐서 이을 때 다시 호구를 쳐서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요. 네, 백이 아주 만족이고요. 밭전자의 행마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너무나 허술해 보이는데 뭐 끊겨서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한 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순을 하나 비틀어서 찔러둔 교환으로서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 밭전자 행마를 추천하는데 밭전자를 두면 뭐 밀더라도 한 칸 띄어서 가볍게 어느 정도 흑의 진영을 좀 부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가볍게 행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중앙 쪽으로 덮어 씌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사는 수만 놓고 본다면 그냥 나를자로 두어서 흙이 받아주고 한 칸 정도로만 뛰더라도 쉽게 살아있는 형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도 꽤 두터워서 만족스럽습니다. 백은 조금 더 이득을 보아야 되는데 조금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역시 이 한 칸의 급소인 들여다보는 자리, 지금도 가능한데요. 다만 흙의 돌의 위치가 나를자에 놓여 있어서 변화가 약간은 더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흙이 만약에 그냥 있는다면 이 건너가는 자세가 너무 좋고요.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아까보단 한결 더 많은 좀 보시면 궁도를 확보하고 살아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흙이 일단은 막아서 좀 백도를 양분시키고자 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지금 이 모양도 백이 젖히고 똑같이 지금 보시면 호구를 치고 이어서 두었을 때 이 백도 역시 똑같이 사석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백이 돌을 버리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돌을 버리더라도 반대편 변 쪽에서 충분히 흙에 많은 새를 부수었기 때문에 타기의 성공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칸의 가운데 들여다보는 수가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약점을 좀 노리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상대들이 그냥 이어서 넘겨주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았을 때 만약에 귀를 받아준다면 여전히 변해서 한 칸으로 이렇게 넓게 궁도를 확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형태예요. 백이 만족이고요. 만약 변 쪽으로 먼저 이러한 받전자로 선수 교환을 하고 귀를 압박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 다음에 이제 한 번에 흑마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을 검토해봤더니 꼬부리고 늘 때 이 꼬부리는 교환이 상당히 악수처럼 보이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젖히면 그냥 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흑마를 하면서 두는 것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단수를 치면은 젖히는 순간 흙이 곤란해요. 양단수와 이 석점 잡히는 자리가 맛보기로 흙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호구를 쳐서 자세를 잡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백이 만족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중앙으로 돌파를 할 수가 있어서 백의 타개가 잘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모양을 제가 짚어드리면 백에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한 칸 굳힘에 나를자로 뛰어들기 하는 이 침입수가 통렬한 이유는 이 들여다보는 한 칸의 가운데를 들여다보는 수가 유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전에서 타개를 할 때 이 한 칸 굳힘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를자 침입수를 꼭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응수로는 이 정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굉장히 또 백돌에 압박을 주면서 뭔가 나와서 끊어 달라 이런 주문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면 돌파를 한다면 좀 굉장히 두 점이 크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흙이 잘 됐어요. 자체로 두 점이 아주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은 결과이고요. 이럴 때는 끊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삶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한번 찌르고 변 쪽으로 꼬부려서 흙도 중앙이 돌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 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때도 나를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자를 두면은 이렇게 두면은 백이 그래도 살 수는 있지만 또 붙이는 수가 통렬하더라고요. 젖히면 이렇게 보시면 백도를 가르는 수가 아주 유력하기 때문에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이 치받아서 둘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작게 살았죠. 이곳을 붙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젖히고 늘 때 막으면 똑같이 환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어떤 모양에서든지 이 한 칸의 가운데를 들여다보는 수가 아주 통렬하더라고요. 들여다봐서 지금도 흙이 막아서 백도를 가른다면 찌르고 지금은 젖히는 것이 아니라 찌르고 막는 수를 추천하고요.
이제 흑도 약점을 이어서 좀 최대한 좀 단단하게 일견 보기에는 백이 아주 곤란해 보이는 형태인데 이렇게 젖혀 있고 나서 끊는 수가 지금 보시면 백이 축으로 성립합니다. 이 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흑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오히려 흑이 곤란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모양도 우영이고요. 좀 좋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이 아주 타개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칸 굳힘에 이렇게 뛰어들기 하는 흑의 모양에서 바짝 나를자로 다가가는 뛰어들기 하는 이 수법이 아주 통렬한데요. 그 이유는 흑이 어디를 받아성수하던 이 한 칸의 가운데를 들여다보는 수가 아주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실전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뛰어들기해서 한번 제가 방금 강조해서 설명드린 이 모양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변화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타개를 할 때는 과감하게 또 때로는 버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뒷맛들을 알고 계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뛰어들기 할 때도 보시면은 변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변에서는 별로 둘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를자 정도인데 입구자를 받게 되면은 여전히 백이 무겁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뒷맛을 노릴 수 있는 이렇게 지금 한 칸 굳힘에 가까이 가는 것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실전에 많이 나오는 한 칸 굳힘 이후에 일어나는 침입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